오늘은 신혼집으로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유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 유형의 아파트는 팔고 싶을 때 팔기 어렵기에 자칫 잘못하다가 돈이 묶여버려 자산을 불려가야 할 신혼부부들이 또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것은 저렴한 이유가 있으니 싸다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충분한 고민 기간을 가진 후 결정을 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변 학교도 없고 아이도 적은 환경에 위치한 아파트. 두 번째, 분기에 1회 실거래도 없는 아파트. 세 번째, 신축이든 구축이든 100세대도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 이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된다면 신중하시는 게 좋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부동산에서 입지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입지를 구성하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교육 인프라, 즉 학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학교가 전혀 없고 실제로도 아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는 아무리 새 아파트라 하더라도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론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수요가 줄고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임대 수요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들은 자녀의 통학과 생활 편의를 고려해서 집을 구합니다. 만약 학교가 멀거나 없다면 아이 있는 세입자들은 이 지역을 제외하게 됩니다. 수요가 적으면 당연히 전세나 월세 가격도 낮게 형성되고 공실 위험도 커집니다. 실거주든 투자든 모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우선 아이가 없는 동네는 젊은 가족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30, 40대 실수요자들, 특히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아파트를 고를 때 학군과 통학 환경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초등학교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는지가 구매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애초에 그 집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곧 거래 자체가 뜸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히 학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령 인구가 없는 지역은 곧 고령화 지역이 되고 젊은 층 유입이 줄어들면서 상권이 죽고 생활 인프라도 무너집니다. 편의점, 마트, 병원, 학원 등 아이들과 젊은 부모 세대가 유지시켜주는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죠. 결국 조용하던 동네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어느 순간 사람이 안 오는 지역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이도 없고 그냥 조용한 데서 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집이 내 마지막 집이 아닐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이사를 가거나 팔아야 할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사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본질은 사고 파는 것이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남들도 사고 싶어 하는 집을 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주변에 학교도 없고 아이도 안 보이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위험한 집입니다. 실거주든 투자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유리할 게 거의 없습니다. 입지가 애매하거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수요가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을 살 때 가장 많이들 보는 건 시세입니다. 그런데 이 시세는 결국 실거래 이력, 즉 얼마에 누가 샀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거의 없어서 분기에 한 건도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는 시세 자체가 모호하고 더 나아가 거래 자체가 매우 어려운 위험한 아파트일 수 있습니다. 우선 실거래가 없다는 건 단순히 거래 타이밍이 안 맞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이거나 선호도가 낮은 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은 사고 팔 수 있어야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분기마다 거래가 0건이면 내가 팔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집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유동성 부족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곧 안정성입니다. 거래가 활발한 곳일수록 가격도 빠르게 회복되고 하락장에서도 방어력이 좋습니다. 반면 거래가 드문 아파트는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급매로 던져도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집은 결국 헐값에 넘기게 되거나
오랫동안 묶여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세 형성의 불투명함입니다. 거래가 없으니 기준이 되는 가격 자체가 없습니다. KB 시세나 부동산 앱에 표시되는 가격은 참고일 뿐이지 실거래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도 불리한 조건이 붙습니다. 감정가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집은 그냥 싸게 오래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렴하게 매수해서 장기 보유할 수 있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접근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 없는 집은 싼 이유가 분명히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애매하거나 주변에 개발 호재도 없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구조나 평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집들은 상승장에서도 소외되고 하락장에서는 먼저 떨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결론적으로 실거래량이 없는 아파트는 지금 싼 집이 아니라 나중에도 아무도 안 사는 집이 될 위험이 높은 아파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시장이 원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구조인가? 입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건 그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저렴해도 결국은 유동성 없는 자산은 리스크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투자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거주자에게도 큰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직, 전학, 가족 상황 변화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는 곧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실제로 소형평수 단지 중 실거래가 뜸한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 중엔 3, 4년이 지나도록 팔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거래가 꾸준히 있는 단지는 가격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시장성이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유지됩니다. 겉보기에 외관도 깔끔하고 조용해 보이는 아파트, 특히 도심 안쪽에 신축이거나 리모델링이 된 소형, 나홀로 아파트는 매물도 깔끔하고 입지 자체도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100세대도 되지 않는 소형 단지라면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나홀로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리스크가 큰 아파트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관리비 문제입니다. 아파트 관리에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경비 인건비, 청소 인건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공용 전기세 등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되죠. 하지만 이를 나눠 부담하는 세대수가 적다면 결국 한 세대당 부담하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대도 안 되는 소형 단지는 관리비 효율이 떨어지고 경비나 청소 인력을 줄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의 질도 낮아지고 주민 만족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세의 형성 및 유동성 부족입니다.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당연히 거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실거래가 형성이 어렵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곳은 매물로 나왔을 때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을 잡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매수 진입이 조심스러워져 거래가 더디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에서 시세 판단이 어렵다는 건 거래의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문제, 미래 가치입니다. 부동산의 미래 가치는 결국 개발 여력과 재건축 가능성에서 오는데 100세대 이하의 나홀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매우 낮습니다. 조합을 구성해도 수익성이 없고 분양가도 낮게 책정되면 시공사도 참여하려 하지 않죠. 이런 단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노후화만 진행되고 리모델링이나 재개발도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축일 경우 향후 주거 환경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되거나 신축으로 들어서게 되면 나홀로 아파트는 그 안에서 비교 대상조차 안 되는 저평가 단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조용하고 아늑하니까 살기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누가 들어와 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그 집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유동성이 막힌 자산이 됩니다. 결국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또는 이 집을 자산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 팔리지 않는 누가 봐도 비인기 단지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세대 이하의 나홀로 아파트는 관리비 비효율, 유동성 부족, 재건축 가치 하락이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만큼 투자 목적은 물론이고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한 번쯤 뒤를 돌아보고 10년 뒤 이 집을 사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를 꼭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아파트 유형의 공통점 뭘까요? 바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집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학교도 없고 아이도 없는 동네, 분기마다 거래조차 없는 단지, 그리고 100세대도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싸고 입지나 외관도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의 진짜 가치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그 집을 누군가가 사고 싶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팔 수 없는 집은 자산이 아닙니다. 누가 사줄지도 모르는 집, 거래조차 안 되는 집을 내 집으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는 그 집이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고를 땐 내가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시장성이 있는 집을 고르는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좋아 보여도 사기 쉬워 보여도 팔기 어려운 집은 결국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